오늘은 이제 시험 전 이제 마지막 특강 시리즈들 첫 번째로 이 객관식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아마 그 학교에서 자료들을 올린 거 보면 아마 쉬운 수준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정도 난이도도 틀리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자, 다음은 다른 조건으로 들어있는 기체 A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면 지금 그람이라고 되어 있죠. 네, 문제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기체 A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기체의 종류가 같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 첫 번째 의미로 나는 반응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 몰수는 질량에 비례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동시에 부피에도 비례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뭐 부피까지는 얘기하기 좀 그렇겠네요. 아니다. 얘기할 수 있구나. 부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압력이 같을 때 부피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압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이제 부피가 같을 때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포인트를 잘 가져가면 우리가 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가랑 나를 비교하면 지금 몰수는 가랑 나는 1대2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 나는 지금 보면 이거 어떤 쌍이죠? 일단 그 추가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압력이 동일하면 우리가 몰수는 부피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부피는 부피에 또 비례하니까. 그죠? 자, 기체 A의 밀도는 가랑 다가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밀도는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했나요? 밀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정의를 했죠. 부피분의 질량으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가의 밀도는 그렇게 따지면 h분의 2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다의 밀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일단은 x가 4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가랑 나를 비교하면 얘도 4일 텐데, 그러면 2h분의 4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밀도가 h분의 2로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대 온도의 비를 볼게요. 절대 온도의 비를 보면 지금 T1 대 T2가 지금 보면 1대2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대2인가요? 온도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온도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온도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T는 nr분의 pv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T1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지금 pv 값만 그대로 구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v를 eh라고 하면 지금 나에서 T1이란 값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일단 n4로 두고요. 4r분의 pv라고 하면 p는 얼마인가요? 일단 그냥 p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h라고 쓸 수 있죠. 부피 값은. 그 다음에 t2 이건 이제 다를 보면 되겠죠. 다해서 t2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똑같이 그람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압력 같은 경우는 이제 2p의 EH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계산을 하면 이게 T1 대 T2가 1대2가 아니라 1대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이제 2번 문제를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실린더에 기체 A, B, C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은 기체가 3개가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림에서 피스톤으로 연결이 돼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체가 지금 접촉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반응이 일어날 건덕지가 없다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선지에서 주는 게 몰수 부피 압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몰수비를 보면
몰수비를 보면 우리가 n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RT분의 PV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n은 RT분의 PV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NA 같은 경우는 RT분의 PV니까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NB는 지금 RT분의 PV인데 1에 2를 합쳐야 됩니다. 3이고요. NC는 똑같이 RT분의 PV인데 이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몰수비는 1대 3대 2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부피비는 A 대 B 대 C가 1대 3대 2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부피는 뭐라고 썼냐면 P분의 nRT라고 썼는데 n의 비율은 알고 있고요. RT는 지금 상수값이라고 줬는데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되죠. 근데 압력은 당연하지만 요 세 컴파트먼트가 모두 동일할 겁니다. 세 부분이 다 동일할 거라 압력 또한 상수로 지워지죠. 그러니까 그 몰수비를 그대로 따라가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3번. 자, 다음 용기에서 가운데 밸브가 잠겨있고 전체 온도는 절대온도 T인 상황에서 왼쪽 용기에는 2atm의 일산화탄소를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3.4atm을 넣었다. 자, 가운데 밸브를 연 뒤에 온도를 올려서 일산화탄소를 완전 연소시켰다라는 얘기는 반응식을 준 겁니다. 반응식을 준 거예요. 이렇게만 줘도 일단은 반응식을 쓰면 CO 가스랑 산소 가스를 완전히 반응시켜서 CO2 가스를 만든 상황이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되니 두 분자의 CO가 O2랑 반응해서 두 분자의 CO2를 만든다. 이렇게 쓰면 되나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전체 내부 온도는 3T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지금 보면 반응식이 나와 있죠. 그럼 이건 반응하는 기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일단 먼저 구해야 되는 건 몰수죠. 몰수는 RT분의 PV니까 우리가 NCO 같은 경우는 값이 RT분의 PV를 하면 왼쪽이 EATM이니까 6이고요. O2는 RT분의 PV를 하면 3.4니까 17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몰수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RT분의 6이랑 RT분의 17이 반응을 하는 거고요. 이게 반응비가 2대1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RT분의 6이 만들어져서 여기는 사라질 거고 RT분의 14에 RT분의 6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일단 봅시다. 선지를 보면 자, 위 조건에서 한 개만 응분은 O2다는 틀렸죠. O2가 아니라 CO 가스가 될 겁니다. 자,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압력은 7.5at입니다. 이건 계산을 해보면 되죠. 우리가 P 전체라고 하는 거는 V분의 N 전체의 RT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피가 얼마냐면 8리터예요. 거기다가 N 전체는 RT분의 20에 RT인데 여기서 온도를 3T로 올렸다라고 했으니까 조건 보면 3T로 올렸다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7.5atm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어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생성된 기체의 압력은 라우리 법칙에 의해 말이 안 되죠. 라우리 법칙은 증기압력 얘기하는 거라 그냥 틀린 겁니다. 자, 다음은 X랑 Y가 반응해서 Z를 만드는 반응식이다. 자, 그림 기체 X와 Y가 들어있는 두 용기가 실린더의 폭으로 각각 연결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콕 AB를 열어서 반응이 완결된 후 고정장치를 풀었더니 실린더 속 기체 부피는 4리터가 되었다. 반응 전후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풀면 되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가 1기압이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반응이 완료되면 전체 기체는 1기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을 일단 완결시켜 봅시다. 반응을 완결시켜 보면 일단 우리가 X랑 Y가 반응을 해서 Z 가스를 만들 텐데 X는 지금 얼만큼 있냐면 우리가 동일한 원리로 RT분의 2V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Y는 RT분의 4V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게 지금 반응을 해서 만들 텐데 RT분의 2V가 빠져서 플러스 RT분의 2V를 만들 거고 지워지고요.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PV는 NRT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체 압력, 외부 전체 압력은 당연히 1기압이 될 거예요. 1atm인데 이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우리가 V분의 N 토탈의 RT라고 구할 수 있죠. 그럼 V는 얼마냐면 지금 요 V랑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V는 지금 실린더 내부가 4리터가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왼쪽 오른쪽 용기 두 개에 4리터를 더해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N 토탈은 얼마인가요? RT분의 지금 N 토탈은 4V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RT분의 4V, 2V, 2V 합쳐서 4V고요. 여기에 RT를 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입니까? 2V 플러스 4분의 4V가 나오죠. 자,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V 플러스 4 이퀄 4V라고 식을 세울 수 있고요. V는 2리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봅시다. 자, 반응 전 몰수비는 x 대 y 이퀄 1대 2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RT분의 2V 대 RT분의 4V니까 1대 2 맞고요. 자, 반응 후 분학비는 y 대 z가 1대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얘기죠. 몰분율이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쪽 용기에 부피는 2리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맞는 얘기입니다. EV가 4니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비교의 5번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용기가 같은 두 용기에 기체 A, B를 넣고 콕을 동시에 열었을 때 두 기체가 반응해서 흰 용기, 연기가 생겼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은 기압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보면 되는데 일단 그레이엄 법칙식을 보죠. 일단은 에퓨전이죠. 분출되는 UA 대 UB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나요? 루트에 M A 여기 B가 들어가야죠. MB분의 루트에 MA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분출 속도도 기체의 분자의 속도잖아요. n분의 3RT의 스퀘어 루트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쓰게 될 거고 얘는 상수로 지워지니까 우리가 UA는 루트 A의 분자량 분의 1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 값이 지금 얼마인가요?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지금 A가 더 많이 갔죠?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MA 대 MB는 얼마인가요? 1대 9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량의 B는 1대 9이다. 맞는 얘기고요. 그죠? 자, 그 다음 기체 분자의 평균 에너지는 A 대 B가 1대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우리가 자 기체 분자의 평균 에너지는 우리가 E라고 씁시다. 그러면 2분의 1m의 U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럼 2분의 1의 m의 n분의 3RT에 원래 2분의 1에 2를 곱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3RT가 나와요. 자, 근데 이렇게 식을 보니까 이제 번쩍 정신이 드는 거죠. 아, 이거 맞다.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만 비례하지? 라는 생각이 이때 드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다는 당연히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A 대 B는 3대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얘기죠. 거리를 따지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맞는 문제가 잠깐만 죄송해요. 평균 속력은 3대 1이 아니죠. 평균 속력은 지금 A가 더 맞나? 내가 답지를 잘못 입력한 건가? 평균 속력은 3대 1이 맞네요. 3대 1이 맞죠? 그래서 쓰면 이렇게 5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6번 그림 이산화탄소 mg의 온도와 압력에 따른 RT분의 PV를 나타낸 것이다. T1과 T2는 200, 그 다음에 400 중 하나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자, m은 22고 T2는 200켈빈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일단 봅시다. 우리가 이 Z인자 그래프를 볼 때 중요한 거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발이 더 증가하죠. 왜냐면 더 빨리 움직이니까. 그래서 Z값이 커진다라는 게 중요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이 Z값이 0.5로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2분의 1Z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상기체면 저 값이 1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금 요 값은 우리가 원래 z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nrt분의 pv로 정의를 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정의한 거냐면 2분의 1에 nrt분의 pv라고 정의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맞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2n의 rt분의 pv라는 값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2n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냐? 88g이죠? 분자량이 지금 44니까 계산하시면 88g에 대한 얘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자, m은 22이고 벌써 틀렸죠. 자, 200atm에서 이산화탄소 기체의 rt분의 pv 값은 수소 기체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건 이제 기체 문제가 아니라 분자 간 인력 문제입니다. 분자 간 인력 문제를 보면 rt분의 pv 값은 이게 이산화탄소가 분산력이 있죠. 둘 다 비극성 분자인데 분산력이 CO2가 수소 기체보다 크기 때문에 기체가 이렇게 더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렇게 Z임자가 이렇게 곡선이 나오면 H2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사실 알 수 있죠. 자, 500atm에서 CO2는 T1과 T2일 때 이상기체다. 이건 틀렸죠. 이상기체인 게 아니라 인력과 반발력의 세기가 동일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값으로 존재하는 데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이 A면 반발력이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이 개념이 좀 중요한데 이상기체에서는 인력과 반발력 자체가 동일합니다. 크기고 뭐고 따질 거 없이 동일해요. 왜냐면 이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 기체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조건은 인력도 존재하고요. 반발력도 존재하는데 이거 두 개를 더해주더니 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이 반발력과 그 절대치가 동일하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선지 틀려서 정답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영상 한번 끊었다 갈게요.